자기 일행을 비밀리에 따돌리고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주면서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고 싶다. 이것을 무시한다는 후방 공세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오늘의 전설의 스파이 주인공은 누구죠? 올렉 펜콥스키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인기 끌었던 더 스파이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영화에도 나오는 그 사람 성장 배경부터 한번 같이 들어보죠. 올렉 펜콥스키는 1939년 키예프에서 보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의 군 정보기관인 GRU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57년에 인도 주재 무관으로 정보 업무에 복귀를 할 예정이었는데, 친원조의 과정에서 아버지가 과거 혁명 당시에 백군 장교였다는 이유로 좌절되고 말았어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도 이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 무력화시키려는 백군, 이러한 내전이 소련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아버지가 백군 장교였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GRU의 내근 근무를 하게 되고 서방 측의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을 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스파이가 됐는지 한번 포석 과정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펜콥스키는 아버지의 출신 성분 때문에 소련에서 더 성장하지 못한다는 개인적인 좌절감을 겪었어요.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 이런 부분이 펜콥스키를 더 움직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펜콥스키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서방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고, 모스크바 강변을 혼자 거니면서 맞은편에서 오는 미국 대학생 2명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 2명한테 자기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군사 기밀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고 싶다, 이것을 미국 대사관 외교관한테 전달을 해라 하고 이렇게 쪽지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유투기 조종사인 게리 파워즈가 소련에 붙잡혔잖아요. 유투기에 가다가 이제 추락을 했고, 결국 소련과 미국이 상당히 미묘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좋은 워커인이 등장을 했는데도 함정일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 내 CIA 요원은 이것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의 기업가인 그레빌 와인이라는 사람이 소련에 오게 됐는데, 펜콥스키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소련의 군사기밀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주일 뒤에 자기가 소련 무역 대표단으로 런던을 간다. 그때 영국 정보 요원을 컨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진짜 소련 무역 대표단의 인솔자로 펜콥스키가 런던을 방문했고, 자기 일행을 비밀리에 따돌리고 영국의 정보요원과 미국 정보요원을 컨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레일 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타워가였는데 영국 MI6가 포섭을 해서 정보를 전달해준 역할로 모스크바에 간 적이 있었었고, 그때 펜콥스키가 정보를 줄 사람 찾다가 둘이 잘 맞아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서 무정부대 깊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펜콥스키가 영국과 미국에 줬던 그 정보는 어떤 정보가 있었을까요? 당시 소련과 미국은 말 그대로 중거리 핵탄두 뿐만이 아니라 중거리 핵을 보낼 수 있는, 그 전에는 전략폭격기라는 것이 싣고 가서 비행기로 투하하는 공격 방식이었는데, 미사일이 개발이 되면서 미사일을 싣고 타격하는 무기로 개발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중거리 핵 미사일 개발이 소련과 미국 간의 치열한 기술 개발 전쟁에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소련의 미사일을 개발과 관련된 이 기밀 문서를 주게 됐고, 5,000장에 달하는 소련의 기밀 문서를 마이크로다트로 촬영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되고, 수백 명에 달하는 GRU와 KGB 공작관들이죠. 이들에 대한 신상을 CIA에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미사일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었던 쿠바랑 밀접한 관계가 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쿠바라는 건 마이애미 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거든요. 유일하게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에 가까이 있는 공산주의 국가죠. 그리고 소련의 조정을 받고 있는 쿠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육각형과 같은 동그란 미사일 기지가 발견이 되죠. 근데 미국은 이 기지가 무엇인지를 전혀 정보가 없었다는 거죠. 분명히 쿠바의 자체적인 기술은 아닌데, 그렇다면 소련이 만일에 이걸 지원을 했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CIA가 펜콥스키에게 여기에 대한 확인 지시를 내립니다. 하여튼 소련 GRU 내에서 최고의 민감한 정보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이것이 최근에 소련이 개발한 발-14 중거리 공격력 핵 미사일 기지 형태를 확인을 했고 미국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의 후방 봉쇄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확인해 줄 수 있었던 그 스파이입니다.
당시 소련이 굉장히 치밀한 계산이 있었어요. 미국이 터키에 중거리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 조치였어요, 사실은. 하지만 더 가까웠다라는 거죠. 쿠바는 바로 마이애미 위치였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코앞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기지를 설치했다, 이제 이런 충격을 줬던 거고. 쿠바 해상 봉쇄죠. 이것이 이제 냉전 시에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긴장감 높았던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